자, 봐봐. 오늘은 로봇이 대 인간의 일 7단원 서술형 수업할 거예요. 자, 글쓴이가 일단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로봇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그런 글이지. 그럼 글쓴이가 인식하고 있는 이제 문제 상황은 뭐냐면 이 로봇 시대 때문에 로봇이 이제 점점 인간의 자리를 침범해서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당하고만 있어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로봇이 만들어지는 로봇의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어쨌든 로봇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는 로봇을 통제하는 길을 먼저 하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 로봇을 통제하는 건 뭐냐면 로봇이 자기 스스로 뭔가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힘을 갖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자살 버튼을 만든다는 거지.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규약을 만들어 사회적 제약을 만들고 그 제약 안에서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먼저 로봇을 통제하고 어떤 규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할 일이냐면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아니면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이 할 일인 거지. 그지? 자, 두 번째로 인간만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치? 해서 근데 이 약점을 오히려 이거는 그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잖아. 로봇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 감정을 오히려 강화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결핍을 느끼고 그 다음에 고통을 느꼈어. 이게 인간의 약점인데 이걸 극복하면서 발전을 해왔단 말이야. 따라서 결핍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뭐냐면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건 바로 이 유연성, 창의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거는 누가 할 일이야? 앞에서 로봇을 통제하는 것을 만드는 건 과학자들이나 입법자라고 했다면 지금 이런 것들은 각 개인들이 미리미리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얘기지.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글쓴이는 우리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형을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사회 문제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문제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쓴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로봇 통제 방안, 그 다음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두 번째야. 자,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기준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규약을 제정해. 그리고 그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하게끔 설계해야 돼. 설계는 과학자들이 할 것이고 규약 제정은 입법자들이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만의 감정 의지를 강화한다. 두 번째, 인간 고유의 속성이 뭐가 있냐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을 발휘해서 대응해야 한다. 누가? 각 개인들이. 됐죠? 이게 글쓴이가 제시한 방안이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로봇의 관계 어떻게 보냐. 우리가 만약에 유연성, 창의성 발휘한다면 잘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로봇과 공존, 공생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더라.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인간만의 특성을 보면 우리 인간이란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한다. 결핍과 무수한 고통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체득했다. 이것은 로봇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이야. 따라서 이러한 인간만의 특성을 찾아서 우리 가치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자, 본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생각하는 기계가 과연
축복이냐 재앙이냐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런 문장이야. 거의 처음 부분에 있는데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지고 올 주제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이렇게 축복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떨 때 축복이고 어떨 때 재앙이겠어? 당연히 기계를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한테 삶에 도움이 되면 그건 축복일 거고, 재앙이 된다면 재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생존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때 그걸 재앙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다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일 경우에 그때 축복이라고 언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던져진 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로봇을 향한 길, 통제하는 방안과 관련된 거야. 자, 인간을 향한 길은 모방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 가치를 찾는 거야. 이건 각 개인한테 던져진 과제더라 라는 거고. 자, 글쓴이가 생각할 때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감정, 의지 가졌단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8번. 결핍과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사실 그 결핍이나 고통은 약점이죠?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연성, 창의성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이거는 바로 기계와 인간을 구분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결핍과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인공지능이 모방하고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특성, 감정, 의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비판적 독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의적 독해라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독서는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13번에 보면, 자,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읽는다라는 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일단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 혹은 능동적으로 읽어줘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인공지능 발달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건 무조건 깐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읽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혹은 이제 그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려 보는 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읽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됐지? 해서 서술형 필기 해놓고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 보러 오도록 해.